시세의 딱 반값에 나온 경매 토지. 상상만 해도 정말 솔깃하지 않으세요? 그런데요, 이 대박처럼 보이는 기회가 어쩌면 평생의 쪽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반값 부동산 경매의 달콤한 유혹 뒤에 뭐가 숨어 있는지 그 무서운 진실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런 물건 같은 거죠. 감정가가 계속 떨어져서 반값이 되어버린 땅. 이걸 덥석 잡으면 정말 인생 역전의 기회가 될까요? 아니면 내 소중한 투자금을 그냥 꿀꺽 삼켜버릴 거대한 덫에 걸리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이 가격표 정말 거부하기 힘든 유혹이죠. 하지만 진짜 고수들은 이럴 때일수록 돋보기에 꺼내들어요. 왜냐고요? 이 가격표 밑에 아주 교묘하게 숨겨진 법적인 함정이 도사리고 있을 확률이 아주 높기 때문입니다. 자, 그 함정의 정체를 공개하겠습니다. 이름부터 벌써 머리가 좀 아파오죠. 바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는 권리입니다. 용어는 좀 어려운데 이게 뭔지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걸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래요. 이 권리가 있는 땅을 낙찰받는 순간 땅은 분명히 내 것이 맞는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겁니다. 여기 이미지처럼 내 돈이 그냥 그대로 꽁꽁 얼어붙는 거죠. 정말 속수무책으로요. 아니,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아니, 내 땅인데 왜 이런 생각이 절로 드시죠? 지금부터 이 기묘하고도 좀 불합리해 보이는 법률 관계의 속살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핵심은 다시 한번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입니다. 이게 뭐냐면 건물 주인이 남의 땅을 계속 쓸 수 있도록 법이 보호해주는 일종의 방패 같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무서운 점은 바로 이겁니다. 땅 주인인 내가 저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황당하죠?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상황이 딱 이해가 되실 겁니다. 경매전에는 A라는 사람이 토지랑 건물을 전부 다 가지고 있었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죠. 하지만 경매를 통해서 여러분이 토지만 낙찰받게 되면 상황이 꼬입니다. 땅 주인은 여러분이 되고 건물 주인은 여전히 원래 주인인 A로 남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내 땅 위에 남의 건물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황이 투자자에게 어떤 악몽을 선사하는지 그 최악의 시나리오를 한번 구체적으로 그려보겠습니다. 각오 단단히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투자해서 이 땅의 주인이 되었다고 칩시다. 그 순간 여러분의 1억 원은 여기 이 그림처럼 거대한 자물쇠에 꽁꽁 묶여버리는 겁니다. 빼지도 굴리지도 못하는 그야말로 죽은 돈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투자자의 진짜 악몽입니다. 건물을 부술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그 땅에 다른 건물을 지을 수도 없어요. 심지어 사겠다는 사람도 없어서 팔 수도 없습니다. 결국 내 소중한 돈은 그냥 기약 없는 시간 속에 갇혀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 끔찍한 함정에 빠지지 않을 방법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이 함정을 피하기 위해서 입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생존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릴게요. 자, 이 체크리스트를 한번 단계별로 보시죠. 1단계,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압류가 되는 그 시점에 토지랑 건물 소유주가 똑같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게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이거든요. 2단계, 현장 조사. 무허가 건물도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서류만 믿으면 절대 안 됩니다. 3단계는 자금 계획. 이런 물건은 대출이 거의 불가능하니까 현금 동원 능력을 따져봐야 하고요. 마지막 4단계. 만약 최악의 경우 길고 긴 소송을 감당할 시간과 정신적 여유가 있는지 스스로에게 꼭 물어봐야 합니다. 이것 하나만은 제발 꼭 기억하십시오. 이 무시무시한 권리는 등기부등본, 그러니까 공식 서류에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로 직접 뛰는 현장 조사가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겁니다. 제발 서류만 믿고 입찰하는 실수는 하지 마세요. 그런데 말이죠.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일부 고수들은 모두가 피하는 바로 이 물건을 오히려 역으로 노린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 덫을 보물상자로 바꾸는 걸까요? 그들만이 비밀 출구 전략을 살짝 엿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복잡한 법적 문제를 해결할 능력과 자본은 있다면 남들이 도망가는 이 덫이 오히려 건물까지 통째로 아주 싸게 살 수 있는 황금 열쇠가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4단계 전략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1단계, 먼저 법적으로 땅 사용료, 이걸 지료라고 하는데 지료를 청구합니다. 2단계, 건물주가 이 지료를 2년 이상 안 낼 때까지 기다립니다. 인내가 필요하죠. 3단계, 2년 연체를 근거로 법정지상권 소멸 청구 소송을 거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겨서 이 권리가 사라지면
마지막 4단계. 내 땅 위에 저 건물을 경매에 넘겨버리거나 아주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할 수 있는 왕의 카드를 손에 쥐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이 반값 토지, 과연 위협일까요? 아니면 기회일까요? 판단은 결국 여러분의 몫입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정직하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이 긴 싸움은 최소 2년, 어쩌면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 긴 시간 동안 내 목돈이 묶여도 내 일상에 전혀 지장이 없을 만큼 당신의 재정은 정말 튼튼합니까?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어쩌면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치고 때로는 분통 터지는 그 기나긴 소송 과정을 버텨낼 강철 멘탈, 그걸 가지고 계신가요? 전문가들의 조언은 결국 하나로 모아집니다. 싸다는 이유만으로 섣불리 달려들지 말라는 것. 모든 경매 투자의 성공은 결국 철저하고 냉정한 권리 분석에서 시작됩니다. 이 위험한 덫의 원리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오히려 기회로 만들 준비, 여러분은 되어 있으신가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어쩌면 앞으로의 투자 인생을 결정할지도 모릅니다.